네, 우리 대원전선, 대한전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대한전선이랑 대원전선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슈가 바로 장마에 대한 이슈. 지금 현재 150mm 정도의 이제 물폭탄이 예상이 된다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전선이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지금 기상청 레이더를 보시면은 굉장히 이 서울 쪽이 어디냐면 이제 이쪽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래쪽은 거의 뭐 물폭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마가 이번에도 좀 2년 전에 강남이 잠겼던 것처럼, 물에 잠겼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다시 그런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지금 앞서고 있고요. 장마가 항상 올 때마다 이 전선 관련주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선이 부실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전기를 통해서 이동을 시키는 그 아이템이기 때문에 정전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못 만지면. 그래서 항상 비가 지나갈 때는 항상 전선을 새로 깐다. 뭐 굳이 새로 깔진 않더라도 항상 전선 관련주가 주목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장마가 시작이 되면은 대한전선이랑 대원전선 이 두 종목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GS엔텍이 3천억 대규모 투자 단행, 글로벌 해상풍력 구조물 사업자 발돋움. 최근에 이 해상풍력 이슈로 인해서 또 전선이 주목을 받고 있죠. 여기에 GS엔텍이 향후 2년여에 걸친 투자가 완료가 될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규격의 모노파일 구조물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생산해내는 사업장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대한전선이랑 대원전선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두 종목이 좀 갈리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대한전선이 아니라 대원전선을 사야 된다라는 소식과 아니다, 대원전선이 아니라 대한전선을 사야 된다. 왜? 대장주이기 때문에. 근데 대장주는 항상 바뀌기 마련입니다. 누가 한번 딱 대장주를 했다라고 해서 평생 대장주가 아니에요. 근데 대원전선을 일단 먼저 한번 보자고요.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횡보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좀 그래도 여기에서 좀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큰 상승은 나오지 못하겠지만 4,500원까지는 좀 찍어주다가 조정을 받아도 여기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말은 즉슨 주가는 살살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좀 줄어든다. 이거는 좀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20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식 투자자 봤을 때 외국인이 이틀 전에 크게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기관은 오늘 들어왔네요. 자, 이 말은 즉슨 얘네들은 장마에 현재 대비를 하기 위한 미리 진입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원전선 60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60분봉에서는 아직까지는 저항의 힘이 좀 강력한 건 사실이에요. 이 저항의 힘을 뚫어줄 때가 이 구름층을 뚫어주었을 때, 그리고 거래량이 나와줬을 때, 이 그림이 나와야지만 대원전선이 앞으로 한 번 더 급등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5,000원까지 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5,000원까지는 그래도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 5,000원을 뚫어줄지 안 뚫어줄지는, 그에 대한 여부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 내일에 대한 전망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도 한번 좀 볼게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이 자리가 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저점 자리에서 얼마나 더 올라오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이것도 60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까진 단기적으로는 올라오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주봉, 월봉으로 봤을 때 물론 바닥인 건 맞지만 우리가 진입하는 타이밍을 좀 맞춰야겠죠. 즉 전선 관련주가 주목을 많이 받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진입하는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선을 언제쯤 진입해야 되냐, 그건 솔직히 세력들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세력들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얼마나 주가를 끌어올리는지를 의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의도 파악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 촬영을 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하우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바닥에서 잡는 매매 기법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대입을 해서 주가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상승을 하는지 차트로 직접 눈으로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20선을 돌파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구름층을 돌파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래량을 돌파를 하는 거고, 여기까지만 일단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저의 매매기법 노하우가 이 2개가 다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지금까지 15년 정도 주식을 하면서 1, 2, 3, 4, 5번의 원칙을 세우면서 거의 손실을 못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를 뒤에 가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 이 3가지만 가지고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좀 보자고요. 이거는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차트를 좀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시면은 캔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요게 이제 구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 구름층 안에 캔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선이 20선이고요. 요 20선에서 지지선으로 안착을 해주고 마감을 했지만 구름층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됩니다. 구름층을 돌파해준 상태에서 마감을 해줬고, 그런 다음에 주가의 흐름을 딱 보시면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죠. 이런 거는 왜 그러는 것이냐,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차트의 흐름을 또 한번 보면 20선이 깨졌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전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5일선과 20선이 깨졌을 때 매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다가 거래량이 이때 한번 터져줬죠. 보세요. 거래량의 조건 3번의 조건이 맞아 떨어졌고, 그리고 검은색 선 20선의 조건 1번의 조건이 맞아 떨어졌고, 그리고 구름층 여기 구름층이 아래에서 위로 돌파를 해줬으니까 2번의 조건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4번과 5번인데, 이거는 제가 일단은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려볼 거고, 이것만 봤을 때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차트로 좀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동평균선이 또 정배열이 되면서 구름층과의 이격도가 점점 벌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20선에서 지지를 받고 흘러가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서 폭등이 또 나오게 되죠. 보십시오. 이때 제가 3가지 원칙을 적용을 시켜놓은 이 자리에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향하면서 거의 100% 넘게 상승을 했죠. 눈으로 제가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했을 때 우리가 이 구간을 놓치지 않고 수익을 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세력의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는지를 우리가 의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바이넥스만 이러는 것이냐? 아니에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제가 아무거나 종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YC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C캠도 마찬가지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20선이 돌파를 했을 때 거래량이 나오지 않아도 이때는 주목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래량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이때서부터 나왔어요. 물론 이전에도 나오긴 했지만 이건 좀 약하죠. 이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20선 뚫어주고 구름층 돌파를 해주면서 종가 마감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제가 아무 종목 보는 거예요. 한글과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요때 20선을 뚫어주고 구름층까지 요때 뚫어주었지만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횡보를 하면서
요때 한번 뚫어 주었죠. 그러면서 이때가 이제 시작 스타트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서부터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에브리봇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리봇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요때 거래량 터지면서 구름축 위에서 20선 위에서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 거래량은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그쵸? 근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터지진 않았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노이라는 차트를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보로노이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칙 세 가지만 적용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바닥에서는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진입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뒤를 돌아서 보시면은 앞으로 더 상승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훅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20선을 지지선으로 받아서 올라간다라고 했지만 이때 한번 지지선이 크게 한번 무너졌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사람 마음이 어떻게 드냐면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원칙적으로는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주식을 사서 여기에서 팔면은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시간 대비 투자한 게 큰 손실은 아니지만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서는 바닥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 바닥에서 진입하는 방법이 4번과 5번이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솔직히 저의 전 재산을 오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적어도 4번에 대한 경우만큼은 오픈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지만 4번은 얻고 가실 수 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미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서 잡는 노하우를 지금 보여드릴 건데 저에게는 매매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세워서 항상 주식 투자를 하면은 수익이 나거든요. 자, 원칙 같은 경우는 저는 1, 2, 3, 4, 5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 이 4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4번만 알아도 어느 정도 앞으로 주식 투자하실 때 실패는 줄이고 성공률은 올리는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화살표들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 화살표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면은 세력들이 매수를 할 때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매집에 들어갈 때 표시를 해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라는 점, MACD나 CCI나 RSI 이런 지표가 전혀 아니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보겠고,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세력들이 여기에서 매집을 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그 시간을 이때 다져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하기 전에 이때 날짜가 2024년 1월 29일이었는데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드렸었던 날짜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거 일렉을 좀 볼게요. 타이거 일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 상승이 나오고 떨어질 땐 표시가 안 나와요. 항상 세력들이 진입을 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고 이때도 이제 올라가고, 이때 12월 28일 날 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재룡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룡전기도 이때서부터 세력들이 매집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20선 뚫어주면서 구름충 돌파하면서 주가가 저 끝에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YC를 마지막으로 좀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집하는 과정을 항상 거쳐요. 이때도 1차 상승 끝내고 2차 상승 들어가기 전에 매집하는 과정을 항상 거칩니다. 그러면서 2차 상승 시킬 때 거래량 주면서 빡 한번 터뜨리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의 시장은 어렵다 쉽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을 항상 주도하는 정체는요, 세력입니다.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통틀어서 세력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세력들을 이길 수 없다면 이 세력들이 주가를 폭등시키기 전에 우리가 이 세력들의 의도 이거를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으로 제가 만들어낸 지표가 바로 이 세력 지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HTS에서 지표 설정할 때 세력 지표라고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지표다. 정말 밤낮 없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갈아서 넣어 만든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이 어디서 매집을 하는 건지, 바닥에서 이 구간에서 왜 매집을 하는 건지 화살표가 뜨고 나서 재료를 찾아보면요, 이유가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도 한번 이 지표를 통해서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실패 없는 투자를 맛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8674-8841번으로 저에게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력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만 이 지표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지금까지 이러한 노하우 중에 4번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저에겐 5가지 노하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5가지 노하우를 모두 접목시켜서 구독자분들에게 이러한 종목들을 작년서부터 계속 드렸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한미반도체, 타이거일렉, 재룡전기 YC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날짜, 매도 날짜, 언제 매수했고 언제 매도했는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이 지표랑 참고를 해서 여러 번 돌려보셔서 비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상승률을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손실 볼 때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하지만 평균적으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만의 노하우 기법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항상 종목을 드려왔고 앞으로도 종목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4년 올해 7월 1일 날 나갔었던 이 종목이 이전에 이러한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010-8674-8841번으로 문자 7번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 모든 기법의 노하우를 담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이렇게 PDF 파일로 만들어 놨어요. 이 자료를 보시고 나만의 원칙이나 제 원칙을 플러스 시켜서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를 얻게 되시면 이러한 상승률을 올해도 내년에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똑같습니다. 010-8674-8841번으로 문자 7번 보내주신 분들한테만 저의 노하우가 모두 담긴 매매기법 자료를 보내드릴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그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을 가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시장은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더더욱 더 누가 주도할 것이냐면 세력들이 앞으로 이 시장을 주도할 겁니다. 자, 이 세력의 생각을 읽지 못하면 주식 투자는 실패로 끝날 거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으면은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나의 재산을 누가 불려준다? 세력들이 불려주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의도를 역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꼭 이 자료 받아 가셔서 실패 없는 투자 앞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저는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 정말 큽니다. 비용 그런 거 받지 않고 무료입니다.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